이란 전쟁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시도하는 가운데 미군은 3,500명이 추가로 중동에 배치되면서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 이란 전쟁이 딱 30일이 됐습니다. 미군이 3,500명 규모의 이 해군 병력을 중동에 추가 배치했다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이제 협상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열흘간에 또 이란 발전소 공격을 유예한다고 하면서 지상군을 중동에 배치하는 것 연막 작전이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굳이 표현을 한다면 양동 작전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최대한 빨리 협상을 진전시켜서 이란이 뭐 항복에 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트럼프 네. 대통령은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선적으로 삼겠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게 결과가 바로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이란을 추가적으로 더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동하는 이런 병력은 그 자체로 지금 현재 협상에도 이란에게 압박이 될 거고 만약에 이 협상이 순조롭지 않게 진행될 경우에 추후에 이란을 더 타격해서 나중에 있을 협상에 또 네. 어떤 그 모멘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두 가지 포석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JDBS 부통령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작전이 수행이 완료가 됐고 곧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건 뭐 일단은 벤스 부통령의 개인적인 선호가 제일 먼저 이제 투영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가 마가 진영,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네. 지금 집권 세력의 어떤 슬로건 중에 하나가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을 중요시하는 것이고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 미국의 예산이나 미국의 군대를 보내지 않겠다 이런 것으로 이제 집권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지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빠져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은 이 아메리카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공언을 하고서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런 그 이란의 행보는 마가 진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너무 나간 행동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같은 마가 진영이지만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마가 진영의 어떤 이런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전쟁에 우리가 왜 가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좀 전쟁 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벤스 부통령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많은 해석들이 있었어요. 이거 대통령과 부통령 사이에 불화가 있구나. 이 이란 전쟁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다르구나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뭐 그래도 이미 일어난 전쟁이고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벤스 부통령이 이제 한 발 양보를 해서 이제 백악관에 나타나서 전쟁을 지지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진영의 단합과 현재 이미 이뤄진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벤스 부통령의 입장은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지금 내부에서 이 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한 상당한 논의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동안 이제 최근 며칠 동안 많이 이 얘기가 나온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일순위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승리하는 모습을 갖출 때까지는 또 바로 끝내지 않을 이런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벤스 부통령이 한 얘기는 전쟁을 빨리 끝내기로 우리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부분을 강조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고 하면서도 일단 지상군을 보낸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가정해서 일단 배치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지상군이 투입된다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 미군이 13명이 사망했다라고 하는데,
병력의 어떤 사상, 이 사망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떤 목표를 갖고 투입을 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상전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사실 이란보다는 미국이 더 타격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현재 전쟁이 이란 땅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란의 피해는 커지겠죠.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타격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란이 굉장히 큰 충격을 줬죠. 그다음에 핵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이란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들부터 먼저 폭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타격은 굉장히 이란에 큰 피해를 줬지만 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이 공격하는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이란의 시설들은 과거에 비해서는 그 이전 단계에 비해서는 점점점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란의 미래의 잠재력을 없애겠다고 해서 뭐 지금 이제 그런 시설들과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란이 입을 피해는 점점점 중요도가 낮아지는 것이지만 지상전이 시작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미군 병사들의 사상자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란의 피해는 점점 그 강도가 줄어들지만 미국의 피해는 점점 더 커질 거고요. 미국의 사상자가 10명, 100명을 넘어가기 시작하고 또 뭐 1000명 단위 이렇게 가게 되면 아마 미국 내 여론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견디기 없을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이 역학 관계를 좀 봐가면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협상을 한다고 해서 미국은 약간 공격을 잠시 멈추고 있는 것 같지만 전쟁이 뭐 끝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이란은 또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이란의 핵시설과 부셰르 원전을 공격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이란은 사우디 내 미군 공군기지를 공습해서 미군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양상으로 보자면 최근 나온 기사에 의하면 방공망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장 비싸다고 하는 사거리가 넓다고 하는 에로3를 아끼기 위해서 이 다비드 슬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사거리가 좀 좁은 그런 어떤 방공망을 쓰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좀 확실히 무기가 부족하거나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얘기는 맞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또 미국이라고 해서 무기가 무한정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동인할 때가 됐고요. 지금 처음부터 전쟁을 장기전을 기획한 것이 아니고 뭐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지금 전쟁이 시작된 네. 거기 때문에 미국은 장기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계속해서 무기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란이 초기에 소모전을 택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빨리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방공 미사일 이런 것들이 이제 소모되기를 기다리면서 일방적으로 좀 인내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었잖아요. 지금이 이제는 서서히 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좀 이제 그 소모돼가고 이제 조금씩 허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최근에도 이제 이스라엘의 뭐 이란의 미사일이 이 요격이 되지 않고 떨어진 사건도 있었고요. 또 엊그저께 이 사우디 내에 있는 미군 공군 기지가 이제 이란에 의해서 폭격을 당한 이런 사건들을 네. 보면 확실히 방공망에 어떤 허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란도 그동안 이제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파괴가 됐기 때문에 이란의 공격력도 같이 약화된 것은 맞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앞으로 계속 막아내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좀 힘에 붙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무기 재고 부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라고 해서 무기가 무한정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무기를 계속 만들어 놓으면 이 무기 재고를 어디다 둘 데도 없고 또 이것을 관리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시에 우리가 이제 뭐 작전 계획에 따라서 비축하는 분량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뭐 어디에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때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무기를 보급한다라는 이런 계획들이 다 있는데 네. 이번 전쟁은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장기간의 계획을 해서 한 전쟁이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이라크 전쟁이나 이런 전쟁들은 준비 기간이 수개월이었고요. 또 미국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동맹국들과 철저한 공조하에 다국적군이 움직였기 때문에 군수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하지 못하더라도 동맹 국가들이 뒤를 받쳐주는 뭐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동맹국들에게 일체 통보조차 하지 않은, 그러니까 상의는 그만두고 통보조차도 하지 않고 전쟁을 한 상황이고, 우리도 지금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배치돼 있던 패트리어트나 이제 사드가 지금 중동으로 반출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내부에서도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현재 상황이 뭐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치명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도 무기 체계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을 보면 역시 미국의 무기 재고에 큰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내 상황들, 미국 전역에서 지금 노킹스 시비가 대대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하고 핵심 지지층 마가 진영 내부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균열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지상군 투입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찬성이 12%밖에 안 되고 반대가 월등히 많은 60%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번 올해 있을 중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 혹은 이 전쟁을 좀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 출구 전략은 계속해서 좀 만들어내려고 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의회의 동의 없이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도 한정이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에서 전쟁 선포 권한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지금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이것을 전쟁이라고 부르지만 미국 정부는 아마도 이것을 전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이것은 군사 작전 이 정도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도 또 예산에서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처럼 공화당이 다수를 점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겁니다. 지금 뭐 관세 정책만 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세 정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상하원 중에 하나만이라도 잃게 된다면 미국은 이 의회의 비토권이 굉장히 센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분점 정부가 되는 상황이고 네. 분점 정부가 되게 되면 사실상 식물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걸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생각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 대비해서 어떻게든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 건 맞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전쟁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반대를 할 것이고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마가 진영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마가 진영의 대부분이 전쟁을 반대하면서 만들어진 진영이란 말이죠. 제가 한 2주 정도 미국에 이제 지난주에 갔다 왔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 많은 진영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민주당 진영과 뭐 의회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의회 지도자들 뭐 또 싱크탱크들 또 특히 이제 마가 진영의 싱크탱크 또 만나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대부분의 반응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 진영의 싱크탱크 학자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들 얘기가 네타냐후 총리를 지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이 강하게 꿰인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말려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지 못하지만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치된 견해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딱 이맘때만 하더라도 48시간 유예 얘기를 하다가 또 갑자기 5일 동안 유예한다. 그리고 이제는 또 열흘간 유예. 그러니까 점점 길어지고 있고 4월 6일까지. 그럼 그 안에 협상을 좀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 주말간에 그 대면 협상이나 뭐 전혀 뭐 그런 기사가 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근데 기사를 보니까 파키스탄이 이슬람 4개국 외무장관을 초청해서 이슬람아바드에서 내일 회담을 연다. 이 국가들을 보니까 파키스탄, 튀르키예, 사우디, 이집트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실질적으로 좀 중재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유일한 대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시다시피 이 전쟁이 처음 시작된 것은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하고 있던 도중에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기가 좀 진전이 됐었어요. 완전히 데드락 상태도 아니었고 이란이 좀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면서 협상이 진전이 돼 있었고 또 추가적인 협상을 위해서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한 거죠.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 결국 옵션은 뭐 한 3가지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이 전쟁을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끝내는 방법. 그다음에 이란이 뭐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협상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저는 사실은 처음에 조금 납득이 안 갔던 게 제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처음에 공습을 많이 했을 때 뭐 하메네이나 이런 지도부들을 또 제거를 하고 핵시설들을 집중적으로 폭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폭격 한 며칠 정도 지나고 나서 일방적으로 뭐 우리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고 끝냈으면 어쨌을까? 작년처럼요. 예, 그랬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모멘텀을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놓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예상했던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성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된 데는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 요인이 있는데 네. 하나는 뭐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을 체포하는데 때. 예. 아무런 피도 흘리지 않고 성공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고 내가 명령만 내리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본인이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나 이스라엘 쪽에서 강하게 로비를 한 거죠. 그래서 마두로보다 더 큰 거, 당신이 굉장히 엄청난 위대한 지도자다. 당신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마두로같이 시시한 지도자가 아니라 이란의 하메네이를 한번 꺾어보자. 이란 네. 정권을 꺾어보자. 이렇게 아마 충동질을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란 내에 얼마 전에 있었던 반정부 시위예요. 그러니까 이 시위에 이란이 이것을 이제 유혈 진압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란 내에도 반체제가 있구나. 내가 저들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이란 나라가 얼마나 이 강고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에 대한 아마도 이런 오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이 하메네이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레짐 체인지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두로를 하나 제거하고 베네수엘라가 친미국 정권이 된 것처럼 이란에서도 친미 정권을 최소한 반미를 안 하는 정권을 만들어서 석유 시장을 또 다시 장악하고 이런 것이 본인의 성과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 초기의 전쟁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종결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놓쳤고요. 네. 그러면 이란 쪽에서 보면 아니 자기들의 최고 지도자가 제거가 됐는데 웃으면서 협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불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남아 있는 시나리오는 결국은 제3국들이 어떤 합의안을 가지고 양쪽을 다 설득해내는 이런 것밖에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파키스탄을 비롯해서 중동의 이제 강대국들인 이런 이집트라든지 사우디 또 터키 이런 국가들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는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이 가능한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뭐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제 어떤 그 협상의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에 가장 큰 변수가 또 나타난 것이 바로 이제 예멘 후티 반군의 참전 공식화입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이 수에즈 운하의 관문이라고 하는 그 홍해를 지나는 바브 엘만드 해협.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보다 폭이 더 좁더라고요. 이곳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한다 그러면 뭐 경제뿐만 아니라 유가 뭐 여러 가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주변 참전국들 주변의 국가들이 뭐 참전할 가능성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그러게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거죠. 후티 반군이 이 참전을 해서 홍해를 막아버리면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막은 것 그 이상의 파급 효과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물동량이 어느 쪽이 맞느냐의 어떤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네.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지 않은 상황에서 홍해를 막는 것과 호르무즈가 봉쇄된 상황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해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홍해를 막는 것은 완전히 문제죠. 다른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 홍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비중 그 이상의 상상도 못할 파급력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유가가 지금 100불 이상을 넘어가고 뭐 120불 간다, 뭐 150불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지만 만약에 홍해까지 봉쇄가 된다면 200불 가는 거 저는 순식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후티 반군이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사실 이 지역에서 이런 강대국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아랍 지역에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요,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이 있는데 이 이란의 배후 조종을 받는 세력들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그리고 이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이라크의 민병대 그리고 이제 시리아에도 그런 네. 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사실 이란의 대리인으로서 그동안에 중동 지역에서 계속 뭐 테러라든지 이런 뭐 분쟁들을 일으켰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란이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종주국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후티 반군이나 이런 그 세력들은 이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지금 후티 반군의 움직임이 좀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후티 반군이 움직인다는 것은 아마도 이란이 협상을 앞두고 협상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그런 그 수단으로 지금 후티 반군을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협상을 앞두고 미군의 이 지상병력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이란도 이런 후티 반군을 움직여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미사일 한 발을 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후티 반군을 반격하겠다고 가서 어떤 보복을 한다든지 그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에 대응하는 어떤 조치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현재까지는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이 30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협상 국면이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들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